10월 1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가 이뤄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 잠수함 건조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이 만나는 날이기도 하죠.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열고 대화 국면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죠. 하지만 증거로 제시한 현금 다발 사진이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 제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 지사는 조금 전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실체는 분명하지만 사진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남씨 구속 여부가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원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놓고 신문이 진행 중인데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체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도 수시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속보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 얘기도 계속해서 좀 짚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실장, 오늘 민주당이 이제 김용판 의원의 어제 질의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요구도 했는데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 이 문제로 한때 파행을 빚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판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고 또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고성과 반말이 오가면서 이 40분 가까이 국감 진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용판 의원은 사진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 하는 건 소화적인 발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이제 사보임을 요구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빚어졌고요. 오늘 서울시 국감이 대장동 국감으로 변한 그런 상황이네요. 저도 잠깐 봤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고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하고 또 상황실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하죠.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올해 들어 벌써 8번째죠.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에 압박을 가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에선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정치부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이번엔 SLBM 쐈다. 경기도야, 서울시야, 그리고 물가 실화냐,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D-1, 성화와 기습 시위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픽은 이번엔 SLBM 쐈다인데요. 자, 오늘 오전 10시 17분 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지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10월 북극성 3형 발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 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합참의 설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 추정 한 발을 포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대상에서 발사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SLBM은 지상이나 바다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했다면 수년에 걸친 북한의 잠수함 건조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올해 초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신형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발한 신무기를 전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사진 뒤편에 이동식 발사대위에 탑재된 신형 ICBM, 화성 16형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무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한미일 정보안보 수장이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일종의 압박 차원에서 날짜를 맞춰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겠나? 종전선언에 앞서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 순리이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도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이 조속하게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맹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지역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한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우리 군과는 달리 미사일이 2발 발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先ほど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2発を発射いたしました。先月来、北朝鮮が連続して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るということ、このことを大変遺憾に思います。 네,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국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이 진행 중이죠. 자, 그런데 왜 제목이 경기도야 서울시야일까요? 왜 대장동과 같이 민간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골치 아픈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임대 사업은 또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길래 그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왜 서울시는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방식을 채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작부터 특정 민간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사업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제목을 경기도야 서울시야로 잡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국감입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국감 아닙니까? 이해식 의원님 잠깐만요. 처음으로 이야기해서 시험은 경기도 국감이요, 서울시 국감이요. 자, 의원님. 팻말을 만들어가 나와서 그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오늘 서울시 국감입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고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 역시 어제 이재명 지사처럼 직접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천 대교 등 이 민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를 했죠. 결과적으로 땅을 전부 하천 대교가 권한에 행사하게 됩니다. 토지를 수용하면서 싸게 수용하면서 한 4천억 가까이 벌게 되고 분양가 사람들을 흡수하고 비싸게 분양하는 또 하면서 또 4천. 처음에 사업 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민간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셔서.
자, 그러자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지사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감장을 더럽히는 김 의원을 행안위에서 사보임, 즉 빼야 한다고 주장했죠. 김용판 의원은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국감에 참여 자격이 없으니까 계시는 것이 적절치 우리 사진은 않다. 바로 민영배 의원님, 예, 이제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읍 의원 조용히 하세요. 김도읍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다 밝혀지 지켜보시면 된다. 네, 서영교 위원장이 애써 중재에 나섰지만 소위 CR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를 중단하기에 이르죠. 도면을 나온 부산 서울시장. 나 그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오늘은 서울시 국감입니다. 오세훈 시장 답변 들어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안 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익을 환수시키고 있다. 지금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잠시 국정감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현재는 속개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대장동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물론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탓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토위 국감에 재등판하는데요. 그 소식도 뉴스픽5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은 물가 실화냐로 꼽았습니다. 기름값, 계란값, 고기값, 야채값 도대체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제 월급만이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켰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2만 원 어치밖에 기름을 못 넣는데 기름이 너무 비싸서 그 유류세라도 조금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다 받아갈 대로 다 받아가고 수입 원가로 올라가고 서민들만 애먹지.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한숨만 나오긴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6달째 2%대를 기록했고요. 38가지 생활 필수 품목 평균 가격도 4.4%나 올랐습니다. 또 갑자기 확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름값의 60%가량이 각종 세금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빼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유류세를 15% 내렸던 2018년도에는 휘발유를 10만 원어치 넣을 때 7천 원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민주노총 총파업 D-1일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일 예정대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지역 3만 명을 포함해서 전국 14곳에서 조합원 약 55만 명이 참여하는데요. 경찰은 도심 곳곳을 틀어막는 밀폐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역 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로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전형적인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정부의 무능과 탐욕에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에 있고 없고다. 네, 정부는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하라면서 강행 시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부터 석방하라고 맞서고 있죠. 마침 오늘 양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감염법 위반을 제외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성화와 기습 시위입니다.
개막을 약 100일 앞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됐습니다. 고대 여신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신전 주변에 날아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량 학살을 반대한다는 글귀가 적힌 플랜카드, 또 티베트의 국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곧장 현지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는데요. 이처럼 현장 곳곳에선 베이징 올림픽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기습 시위가 한창입니다. 중국의 티베트와 홍콩, 또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관여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픽5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서울시 국감. 오늘은 이제 오세훈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기승전 대장동이었네요. 네. 유 실장.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유 실장 한때 파행을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더니 시작한 지 9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사실상 어제 행안위 국감 2차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어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사진으로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면서 김 의원의 행안위 사보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안위로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한 건데 다른 상임위로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자 김 의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선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관련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질문을 반복을 했고 오 시장은 직접 대장동과 관련된 패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가 경기도 국감장이냐 서울시 국감장이냐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하며 한때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그만해 주시고요. 자, 나가셔서 하시고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어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려서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그런 입장도 내놓은 상황인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국감 상황은 어때요, 박마커? 그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이 지사는 행안위 국감에서 총 5개의 재판에서 변호인 14명을 선임을 했고 약 2억 5천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불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변호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변호사비를 지불했고 이는 결국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이 무료 변론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답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 간의 이제 비공개 회동이 예정된 날이었는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쐈고 지금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 17분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총 8번째 도발이고요. SLBM 발사가 맞다면 2년 만에 SLBM 도발입니다. 최근에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보여준 요격을 피하는 신형 SLBM인지 아니면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계열인지 아니면 또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는지 잠수함 함체에서 발사를 했는지 이런 재원 분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니까요. 관련 속보가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는 북핵 수석 대표들이 만나고 있고 또 서울에서는 한미일 정보 수장들이 만남을 갖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들을 겨냥한 측면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미일 당국자들이 연쇄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만남을 가졌고 오늘은 서울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동 주제는 당연히 대북대화 재개 방안, 또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낸 종전선언이었을 텐데요.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서 대북 적대 시절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 대북 제재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Even a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좋습니다. 신채커, 오늘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도 국정감사로 잡겠습니다. 경기도야 서울시야, 서울시 국감 뒤덮은 대장동 공방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했던 어제 행안위 국감, 야권의 회심의 한방이 제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사의 해명 기회를 열어줬던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조폭 연루서를 놓고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동 의혹의 키맨 남욱 변호사, 오늘 이틀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환 감독이 축구하기 싫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마 슈팅 때렸다고? 우리가 지고 있어가지고. 야, 형 아마추어 상대로 너무 이빨 깨물고 때렸다. 네, 저의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뭉쳐야 찬다 시즌2를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이 안정환 감독이 직접 뛰었던 지난 경기를 보면서 전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합을 위해서는 직전 경기를 정확히 평가를 해야 하겠죠. 국감 사상 처음으로 여당 대선 후보가 직접 출석한 어제 행안위 이재명 국감, 요약을 하자면 이 한방은 없었다라고 할까요? 야당은 기존의 대장동 의혹을 재탕한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해명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완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의 분명한 설명과 아울러서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 문제까지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네, 앞서 이 지사의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어제 국감은 궤변의 대행진이었다 깎아내렸는데요.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A를 물으면 B를 답하는 동문서답, 본질 회피하기, 모른다, 처음 본다고 잡아떼기, 기승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국민의힘 탓하기, 분개하기, 협박하기의 무한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는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했다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내일 국토위 2차 이재명 국감을 앞두고서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봤자 답변은 오히려 선전장이 되니까 질문하는 분도 저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대남방송, 대북방송. 아, 단파였습니까? 저는 히딩크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했어. 억장이 무너진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7분 동안 최소한 10개의 질문을 해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동공이 흔들리는 질문으로 드리블을 해야 되죠. 네, 어제 이재명 국감 이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쟁점으로 예상이 됐죠. 새로운 의혹도 등장을 했습니다. 조폭 연루설인데요.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이 지사 측에게 20억을 건넸다는 진술서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진술서에는 허위의 경우에 처벌받겠다 이런 문구도 담겼는데요. 질의를 받은 이 지사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면서 강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도의사는 도의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그 진술이라고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회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고마 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수는 통장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본인 정의가 다 들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네, 김 의원은 조직원 박철민 씨의 실명 진술서와 함께 돈다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사진이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2018년에 이 지사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소위 허세샷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내가 사채업에서 돈 벌었다고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이게 올린 사진이. 예? 네, 민주당은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의혹 제기라면서 김 의원의 행안위 사보임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조폭이 구치소에서 쓴 허무맹랑한 싸구려 소설을 국정감사장에 들고 왔다는 사실에 아연시색할 따름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2012년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협의가 없다고 덮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면책특권에 기대어 상대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서 싸구려 소설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이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사진의 진위 확인 절차에 좀 소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사진과 별개로 박 씨의 진술은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른바 이 조폭 연루설 질의는 김 의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혼자서 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어제 질의 과정에서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우리 국민의힘의 당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뭐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조폭 조직원이라고 밝힌 박 씨의 폭로 사실이라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폭의 말을 지켜 세워주는 전직 검찰총장의 모습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조폭을 쓸어내고 국민의 삶을 지킬 사람은 본인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재명 후보처럼 조폭 프렌들리를 보여준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흐흐흐 웃어버립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주변에 어른거리는 조폭의 그림자를 확실히 걷어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보선 씨의 음성을 빌려다가 제지당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의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있었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을 느끼시오.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건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혹의 키맨이죠. 천화동인 사고의 남욱 변호사가 어제 새벽 체포가 돼서 이틀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 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50억 클럽을 포함한 350억 로비 자금서를 뒷받침했죠. 검찰 조사에서는 이 50억 클럽의 6명 중에서 2사람을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의 귀국길 저희 JTBC가 또 동행 취재를 했는데요. 앞선 인터뷰에서는 이 그분에 대해서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지만 귀국길에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예.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 때문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남 변호사는 이 지사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소위 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 민간 개발을 주장하면서 구속까지 됐었던 인물입니다. 이 지사를 아예 모른다, 유세 현장에서 한 번 본 게 다다라고 했는데요. 반면 이 사업 얘기를 하면서는 여러 차례 트라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정회원 분들이 직접 들어보시죠.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죠. 이면식도 없어요. 한 번 딱 봤어요. 2010년도에. 2010년도 6월달 선거할 때 현장에 있는데 선거운동하러 오셔서 그때 악수 한 번 한 게 다야.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해. 네, 이 키맨인 남 변호사의 진술 오락가락 하는데요. 결국 성패는 검찰이 수사에서 얼마나 많은 물증과 증거로 진술을 끌어내느냐에 있을 듯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지 48시간 만인 내일 새벽 5시 전에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죠. 녹취록과 자술서에 의존한 검찰 수사 부실했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 김 씨의 혐의 중에서 배임과 뇌물 혐의, 그러니까 김 씨와 공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대장동 개발의 사업 설계를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로비했다. 이 혐의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된 후 오늘이 나흘째인데 그동안 검찰의 수사 얼마나 진전이 있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 역시 김 씨의 영장 기각 이후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심사가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1,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가 적절한지 따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요. 대장동 개발 직전 2013년에서 14년에 이미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한 그런 정황이 나온 상태인데요.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SPC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이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SPC를 설립하면 그 SPC에서 확정하는 거지 이 공사구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 오늘 내일 중에 또 한 번 더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타격을 입었던 검찰 수사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 또다시 기각이 된다면 야당의 특검 요구 한층 거세지겠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이재명 지사도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용판 조폭 연루설 제기 후폭풍, 남욱 오늘 영장 청구 가능성. 네, 자 유 실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남 변호사의 진술이 다소 이제 오락가락하는 양상이 있는데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이번 수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겠죠. 자 관련 얘기하기 전에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얘기를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죠.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우 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요. 법무부가 인증한 업체를 통해 어제 녹취록을 완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하느냐 진행자가 묻자 과연 1회만 나올까요?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17분 30초가량의 음성 파일을 오늘 MBC PD수첩을 통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PD수첩이 공개한 예고 영상엔 김웅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장 관련해선 저는 쏙 빠져야 한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제가 그쪽에다 얘기해 놓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웅 의원의 이제 육성이 공개될 예정이고 또 조성은 씨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도 이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관련된 파장이 또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뭐 경기도 국감이 있지만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감 일정 등을 이유로 이제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11월 5일 죄송합니다. 그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이제 수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아마도 수사가 상당히 길게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까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좀 파장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관련 논란을 좀 이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오늘 오후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글을 올려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쓴 건데요. 면책 특권 뒤에 숨은 악의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쓴 겁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났다면서 면책 특권은 이 독재 정권 시절의 국회의원 보호 장치였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독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음해를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앞서 이재명 캠프 출신의 박찬대 의원은 국감에서 공작이 있었다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옛날에 뭐 곽상도 전 의원, 뭐 아직은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겠죠. 유서 대필 사건 같은 이 공작 같은 게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윤상현 의원의 옛날에 뭐 한바왕 조작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공작을 국감장에서 터뜨리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 아닌가. 이거 공작했는데 내가 볼 때는 세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국제 마피아 조직원 박모 씨의 폭로에 대해서 처벌까지 감수하고 폭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백을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이 지사와 조폭 간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밝혔는데요. 이 첫째, 수행비서 김모 씨는 조폭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관여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둘째, 변호사로서 2007년 국제마피아 조직원 2명의 변호를 맡은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셋째, 얼마 전 조폭 이모 씨와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는가 하면 넷째, 이 지사의 광화문 농성 당시 천막을 경호하던 조폭의 사진도 떠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흐흐흐 웃어버린다 지적을 했는데요. 본인은 이 후보 주변에 어른거리는 조폭의 그림자를 가볍게 보아넘기지 않고 이 지사의 조폭 프렌들리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신체커가 전해드렸지만 김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오늘 행안위 국감까지 파행이 됐는데요.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 조직원 박철민이 제시한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 이 사안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네, 내일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달라진 전략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어제 국감과 관련해선 뭐 특별한 한방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감에서는 여배우 김부선 씨의 음성을 틀려다가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감은 온라인 등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됐었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감을 보다가 항의를 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잠시 틀겠다면서 갑자기 전화 녹취를 공개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제지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틀겠습니다. 이거 트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근수님 그거 트는 거는요. 그거는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아니요. 그거는 사전에 트는 건 녹음은 안 하기로 했어요.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녹음은 안 하기로 했.
마이크가 꺼지자 서 의원은 녹취를 직접 읽었는데요. 김부선 씨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사이코패스적인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내일 그 경기도 국감, 국토위 국감도 저희가 정치부회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겨냥했다면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서 왔다. 그리고 당시의 수사 라인에는 중수부 소속 검사 윤석열 검사가 있었고 이 변호인 선임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관여했다. 이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러니까 특수부 소속 검사 선후배인 두 사람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노무현 정권 1년 차 때 부실 판정을 받았던 부산저축은행을 살려낸 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고 공세를 편 겁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직접 B은행 검사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줬으면 좋겠다. 서슬이 18월 때.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때 원칙대로 했으면 부산저축은행은 사라졌을 운명이었는데 그때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장동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예요. 네, 권성동 의원은 또 이 당시에 금감원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줬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후에도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대표를 지냈던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싹쓸이로 몰아줬다라고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실 수사를 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네. 자, 내일 경기도 국감 그리고 김웅 의원의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또 정치권 파장이 있을 테니까요. 관련 소식들 정치부회에서 잘 정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용판 조폭 연루설 제기 후폭풍. 남욱 오늘 영장 청구 가능성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어제 TV토론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당심을 가를 영남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적폐 수사가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과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질문도 이어졌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당심 50%, 민심 50%로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책임당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죠. 경선의 향배를 가릴 영남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부울경 지역에서 첫 TV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씨. 아직 영남엔 그 향수가 남아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청 관여한 것은 통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입니까?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이잡듯이 막 뒤진 건진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에게도 의혹의 꼬리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요즘 윤 전 총장만 만나면 기승전 도덕성 전법을 구사 중인데요.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포린 폴리시하고 르몽드지에서 외신에 어떻게 나왔나 하면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홍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거기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을 쓴다는 건데요. 윤 전 총장 생각은 조금 다를 듯합니다. 이미 한 차례 처남은요 무지개 반사를 시전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덕성 문제를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 윤 후보하고 아니 도덕성 문제는 제 도덕성 문제를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대중도 저 후보님의 도덕성 문제를 후보님의 처남이 어디 무슨 교도소 공사 준다고 그래서 실형 선고받고 이런 거는 본인 도덕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 나하고는 없죠. 아니, 마찬가지죠. 그거는 직계지 않습니까? 아니, 직계든 뭐든, 아니, 서로 생활과 그 경제 생활을 달리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가족 공동체죠. 아이, 계속 하십시오, 그럼. 자, 지금 4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라 하시겠습니까? 4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럴 때 제3자가 필요한 법이죠. 국민들을 대신해서라도 할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나름의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후보님하고 홍 후보님 두 분이 비장파장 같고 두 분이 제가 보기에 50부 100부 아니냐.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건다령 형님들의 티키타카 조금 식상하다 싶었는데요.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로 명성을 얻고 있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일침 강사로 변신하며 토론의 재미를 살렸습니다. 이른바 모두까기를 선보였는데요. 최근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고 있죠. 홍준표 의원과 또다시 어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수소 H2O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H2O는 물이죠.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수소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분위기를 좋게 넘어가는 적응력.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원전 지사가 다시 수소 만드는 법을 물어볼까 싶기도 한데요. 홍 의원은 못내 억울했나 봅니다. 토론이 끝난 뒤 대통령은 각 분야의 통치 철학만 확고하면 되지 않느냐 되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수소 경제 시대를 구축하겠다 결심하고 내각에 지시하면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원전지사가 강론으로 골탕을 먹였다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원전지사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러시아 가스로 만들 거냐 원자력으로 만들 거냐를 물을 거였거든요. 뭐 H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수소를 뭘로 만드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잽을 던졌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 홍 의원의 모르쇠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홍 후보님께서 G7을 내걸면서 잠재 성장률 3%로 국민소득 5만 불을 이루겠다.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 성장률이 2% 갖고는 어렵죠. 3%가 됐다고 치고. 네?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새로 계산해. 그럼 이왕이면 10만 불 제시하셨죠. 예? 10만 불 제시하시죠. 과도하죠. 이래서야 정책 토론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설마 도덕성 검증만 하다 끝내자는 건 아니겠죠. 더욱이 도덕성 문제,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막상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경쟁 후보들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하면 도덕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입에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원전 지사님, 한때 깐부설이 돌았던 윤 전 총장도 제대로 낚았습니다. 윤 전 총장, 민주당에서 봤을 땐 공공의 적신세죠. 여소야대 전국을 풀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180석에다가 윤석열 후보를 완전히 무슨 배신하고 뭡니까 아주 반감을 떠나가지고 적대감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여소야대 전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뭐 수도 없이 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저는 훌륭한 정치인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세요? 예. 뭐 김남국 이런 사람들입니까? 뭐 이 자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수사 그 책임도 물었는데요. 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입니까? 저절로 드러난 겁니까? 저는 그 당시 수사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어리석은 정치인들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윤 전 총장의 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이긴 하지만 대검의 중수 1과장으로 가족 수사를 맡았었죠.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수사는 많았기 때문에 관여됐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소위 수사의 가장 본령이라 할 가장 중요한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지사 같은 수재형 정치인으로 통하죠. 유승민 전 의원에겐 잔기술 없이 바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복지 재정 문제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벌이다가 국회의원으로서 여태껏 한 게 뭐가 있느냐 훅 들어간 겁니다. 국회의원 몇 선 하셨죠? 4선 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라거나 개선 노력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늘 중앙정부가 복지는 다 이렇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예. 사선 의원하고 원내대표 하면서 그걸 위해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또 한 게 없는 왜 것도 뭐가 원내대표나 있습니까? 의원들은 안 왔다가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못한 거 하시려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난번 마수 토론 때 쌓인 앙금이 조금 남은 듯도 한데요. 마수 토론의 훅폭풍,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른바 어깨 툭 영상이 화제가 됐죠. 썰전 라이브 팀의 비디오 판독 결과 일단 어깨를 툭툭 친 건 상호 간에 주고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자막으로 처리된 입모양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홍준표 캠프에선 무례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 듯한데요. 다만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정겹게 또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툭 쳤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진짜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하긴 홍 의원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긴 합니다. 마스 토론에 앞서 이런 호언장담도 했었죠.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 방작이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깍두기처럼 봉경선에 올라와 깐부 동맹을 뒤로하고 매서운 입심을 선보인 일침 강사 원희룡. 원전지사의 활약,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의 톡손 한마디 원전지사의 말로 정리합니다.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의 정통성에 대해서 가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후보고요. 또 밖으로는 중도층으로 우리 당의 지지 영역을 가장 넓힐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요 대박이 날 수 있는 후보죠. 네,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제기한 부정경선 의혹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 그 전현직 대표가 부정경선 문제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은 악성 종양이다.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자 황 전 대표가 당이 언제부터 이 대표 개인 소유였냐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에 대해서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준석 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를 징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좀 걱정스럽다면서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황 전 대표를 악성 종양 대신에 스컹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두면 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 심각한데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데 대해서 크게 동조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악성 종양까지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스컹크 정도 아닌가. 아주 그냥 그 지금 우리를 조금씩 괴롭히기는 하는데 뭐. 황교안 전 대표가 제기한 부정경선 의혹. 글쎄요, 뭐 악성 종양일지 스컹크일지는 저희가 조금 더 속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황 전 대표가 4.15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잖아요. 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네, 황교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이슈 제기가 총질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인지 능력이 그 수준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특검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 특검도 중요하다. 왜 특검을 둘 다 진행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 당을, 나라를,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신경전 TV 토론에서도 이어졌지만 이제 그 외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는데 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계좌 공개 문제를 놓고 한때 신경전을 벌였잖아요.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 계좌 내역인데요.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지난 15일 마수 토론에서 신한증권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다며 계좌 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공개하겠다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이번 주 안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윤 전 총장 측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공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대변인께서 공보특보가 이번 주 중에 하기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 공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 자체는 검찰이 다 입수해서 볼 텐데 이거 무슨 감추고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반면 홍준표 캠프에선 엉뚱한 계좌 공개로 국민과 당원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공개할 내역은 도주한 주가 조작범 이정필이 김 씨 계좌를 관리한 2010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유지된 2012년까지의 거래 내역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부산을 방문 중이잖아요. 다른 당내 후보들을 놓고서요. 4연패의 주역들이다 이런 비판을 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당이란 건 선거에서 지면 정당이 아니라면서 선거를 4번 연속 진 주역들이 당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기보단 새로운 피인 본인이 당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제가 이 당에 왜 왔겠느냐, 당 보호막으로 대통령 해먹자고 왔겠나라면서 당을 바꿔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4연패의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죠. 주역이 아니라 장본인이 많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홍준표 의원이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4연패로 당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가 돼 우리 당을 혹독하게 괴멸시킨 공로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할 말인가라고 난리 쳤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선진국에서는 이제 5선 의원을 하다가도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초선으로 취급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이제 본인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4개월밖에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덧붙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오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전두환 씨를 칭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재 활용 방식을 거론을 한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지역 출신 따질 것 없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분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라면서 본인은 아젠다만 챙기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바로 잡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네, 이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 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 말인데요. 굳이 전두환 씨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권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최소한의 역사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께 석고대죄를 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아마 관련된 또 정치적 파장이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속보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수소, H2O, 원희룡 그건 물, 어깨 툭, 김재원, 홍준표가 놔뒀겠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여야가 각종 게이트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인사들도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를 모두 비판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망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대깨문 중심, 그다음에 김어준이나 선무당이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게 몽땅 토착 외구고, 뭐 기득권이고, 뭐 수구 세력이고, 그다음 정권이 그래도 지금 정권보다 요만큼은 나아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다가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 다듬어지지 않는 면이 거죠. 양비론 여기도 저기도 모두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흔히들 요새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일컬어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3명입니다. 모두 까기 인형 3분을 모셔봤는데요. 한 명씩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부터 줌인하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놈놈놈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처럼 혐오적이고 파괴적인 과거를 둘러싼 전쟁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여야 대선판에 대한 인상평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당은 대장동, 야당은 고발사주 등 각종 게이트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누가 되든 국민은 패배자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노답이란 말이죠. 안 대표가 이렇게 모두 까기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답은 안 대표가 인용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한 장면 속에 나와 있습니다.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대선 출마를 위한 명분을 쌓게 타는 심산인데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죠.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결국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면 말을 뒤집은 합당한 명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명분을 쌓기 위한 알맞은 방편 중 하나가 바로 거대 양당 양비론인 거고요. 안 대표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감을 지켜보며 이런 비평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광대지수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흔들어대며 그의 악마적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치밀한 범죄 설계자이자 최강 빌런인 고담 씨의 조커를 능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께서는 절로 감탄하셨을 겁니다. 또한 50억 뇌물수수 빌미를 제공한 제1야당은 이 지사에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수모를 겪으며 제1야당의 무능과 부도덕함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간 건데요. 국민의힘도 안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예 한 발 앞서 안 대표와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가치동맹을 기준으로 서로 합치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는 상황이고 사실 본선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선 가서도 안철수 후보와 가치동맹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는 안철수라고 하면 학을 떼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왔자 정권 교체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독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사회에서 야권 전체로. 그것은 국민의당 포함입니다. 저는 탄핵 이후의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가졌던 공간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안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변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죠. 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게 도리라고 한 건데요. 제3지대 후보가 우뚝 한 12월쯤에 나올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진 않겠느냐. 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또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짓을 갖다가 나는 허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평소에도 안 대표에게는 야박한 평을 내놨었죠.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3지대의 가능성을 아예 닫아둔 건 아닌 듯합니다. 그 제3지대 인사 가운데 깐부를 맺고 싶은 인물은 안 대표 말고 따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깐부가 꽤 여럿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인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전 부총리도 안 대표와 같은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각인데요. 그리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평생을 수사를 하면서 과거를 캐는 분입니다. 네네. 미래에 대한 일을 해보신 분이 아니지요. 네. 도덕성이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져들 그 덕목이나 네. 또는 품성 면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놀랍습니다. 네. 그 추진력도 그렇고 네. 맷집도 그렇고. 네. 근데 어떻게 저 대장동에서 저렇게 맷집에 버티시는지 정말 놀랍기 짝이 없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재명도 둘 다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이번 대선에 나서야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란 거겠죠. 김 전 부총리는 신당 창당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존의 강관 양당 구조를 깨는 새로운 당을 좀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강관 양당 구조로부터 오는 그 하향식 의사결정의 구조를 좀 깨보는 그런 당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 전 부총리 정치 초년명 시절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새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안 대표와의 연대는 선을 그어왔었죠. 끝까지 독자 행보를 강조해 왔었지만 최근 한 발 물러난 듯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연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물어봅니다. 따로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3세력에 있는 분들이 해왔던 것 중에 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따르고요. 네. 가치는 이와 같은 양당 구조를 깨는 문제나 네. 또는 제가 얘기하는 기득권 공화국을 깨서 김 전 부총리는 이 깬다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요. 혼자서 나아가든 누구와 손을 잡든 결국 가장 깨고 싶은 건 바로 이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상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의 가장 뿌리에 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를 저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사회를 개혁할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허경영 당선시켜서 1억 받고 2달 만에 월 150 평생 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야 싸우는 일이 없도록 내가 되면은 조용해져. 전부 정신계획대로 가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입니다. 어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진행 요원과 비슷한 차림이죠. 이렇게 핑크 점프수트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수행원들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최근 허 명예대표의 마케팅 전략, 바로 허경영 게임입니다. 게임의 룰은 드라마처럼 우승자 한 명에게 거액의 상금을 몰아주는 게 아니고요.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바로 이 캐치프레이를 내세우고 있죠. 허 명예대표가 말하는 도둑놈, 바로 여야 양당입니다. 이 여야는 이번에 분명하지 못한 의혹의 늪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3의 중도적인 인물이에요. 내가 뽑혀서 5년간 여야에 싸우는 걸 국민이 안 보게 해줘야지. 안철수, 김동연 두 사람의 주장과 결이 유사한데요. 사실 허 명예대표 철수에게 외면받고 상수를 택했던 아픈 기억이 있죠.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 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에는 아마 나는 우리 이 안상수 시장님만한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그렇게 바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는 홍준표 의원에게 갔으니 다시 철수인가 보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3지대 모두까기 인형 3인방의 근황을 살펴봤는데요. 여야가 박빙의 싸움을 벌이는 이번 대선, 제3지대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3지대 인사들의 동향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제3지대 트렌드는 여야 모두까기 캐스팅 보터 될까? 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죠. 저희가 관련 소식 짚어본 적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제1여야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3지대가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의 결과가 2%에서 4% 안팎의 초박빙 선거가 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3지대 후보들이 이 대선을 완주할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장동과 고발사주 등 각종 게이트를 둘러싼 양당의 대결 구도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상당수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도 여야 모두를 이제 비판하면서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도 제3지대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의 공략 대상은 중도 무당층인데요. 실제로 여야가 대립을 벌일수록 안 대표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난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국민의당 지지율은 7.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해당 여론조사는 여야가 대장동 국감을 벌이면서 격돌하던 지난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조사됐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를 고려해서 안 대표의 출마가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일 두 번째 경기도 국감을 치르는데요. 그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에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감이 끝나면 지사로서의 업무가 대략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일정을 고려했을 때 22일이 가장 유력하고 늦더라도 25일에는 사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사퇴를 하면서 이 퇴임식 등을 통해서 같이 고생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퇴 직후에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후보 측은 지사직 사퇴를 전후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이미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죠. 국감을 마치고 만나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역시 원팀 선대위 구성의 필수 요소인 만큼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점입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조멘토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명락대전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팀을 만들려면 두 사람 간의 회동이 시급하다고 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감정을 털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회동을 성사시켜서 소위 원팀 선거대책위를 꾸린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이재명 비토 여론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어서 이들의 표심을 단기간에 이 후보 쪽으로 온전히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전 대표를 곧 찾아뵈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송 대표는 이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 전 대표를 찾아봐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번 주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 초까지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손을 잡는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조멘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발족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네, 이 후보도 이 전 대표와 만나서 그 원팀 형령 모드를 만든 뒤에 선대위를 띄운다는 구상인데요. 불완전한 개문발차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이 전 대표 측 의원들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한 번에 발족을 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대위 발족은 시기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다음 달 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11월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민주당도 이제 관련된 이벤트 형식으로 좀 이제 붐업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보이네요. 자, 함께 경선을 치렀던 후보죠. 물론 이제 중도 사퇴를 하긴 했지만요. 김두관 의원도 두 사람의 그 협력 이 부분을 오늘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서로 멘토를 했던 유성룡과 이수신 장군의 만남을 그 왜군을 몰아내고 바람 앞에 촛불 갔던 조선을 구했다면서 이재명과 이낙연 두 분이 서로 멘토가 돼 삼각부패 동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쓰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경기도 국감을 지켜본 소감도 적었는데요. 보면서 강목 들고 몰려간 깡패들이 주인공에게 얻어터지는 조폭 영화가 떠올랐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윤석열 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통령감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장렬히 전사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는 증거랍시고 국민의힘이 들고 온 것은 영화 아수라 가짜 동뭉치 사진뿐이었다면서 국민의힘과 유착된 개발업자가 다 먹으려던 개발 이익을 이재명이 악착같이 환수해서 공익을 실현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또 이 지사는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이며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원팀이 돌격할 시간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검찰, 언론, 국민의힘 부패 기득권 삼각동맹의 철옹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까기 나선 제3지대 캐스팅 보트 G일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뉴스가 많아요. 경기도 국감도 있고 또 오늘 김웅 의원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또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TV 토론도 있죠. 이제 관련된 뉴스들 이제 운영진들이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뉴스가 많아서 좋죠? 네, 진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죠? 네. 네.